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오늘은 학생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간절한 무언가를 쟁취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고통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4월 넷째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으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 씨가 말씀했다시피 오늘은 6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죠? 이제 4.19에 대한 의미는 우리 전인관 담당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저는 설명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죠. 1시 57분. 저한테 소장님이 14번 확진자 이렇게 카톡 보낸 게 그걸 보면서 그 확진자의 동선을 한번 보면서 너무 활동 범위가 넓어서 정말 고민이 많아서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확진자 동선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분 그리고 밀접 접촉자 전부 다 확인해서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연락하고 새벽 3시부터 아마 검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423분 전부 검사 다 받는 걸로 됐습니다. 토요일 날 4시 넘어 브리핑하고 그 중간에는 6사람이 다시 재검사를 받는다라고 통보도 받았고 재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약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6분에 대한 동선, 밀접 접촉자 그런 분들도 다 좀 챙겨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은 이제 보건소나 안전관리과나 그 매뉴얼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안심도 되었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혁신부터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종일 국장님은 따님 결혼식은 잘 이렇게 예. 동료 그 직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무탈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 문화를 잘 몰라서 따님 결혼시키면 아버님도 한 일주일 휴가 가는 건 아닙니까? 아들 장가 보내면 일주일 휴가를 가는 건가? 하여튼 그 정리 다 안 된 게 있으면 그 가서 일도 좀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찬호 씨. 예. 군정혁신 담당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모사업 그 총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모는 51건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중에 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이고 준비 중인 게 총 10건, 16건 있습니다. 본사과 관련 뉴딜 관련 공모는 총 14건의 응모를 해서 총 7건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서장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면 공모 관련해서 동장과 그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서 필요한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모를 위한 그 연구 영역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부서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그 공모 사업은 수시로 좀 국민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군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 홍보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현재 2건의 1억 2,500만 원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건의 사업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51건 1,524억 지금 선정된 거는 25건 그리고 심사와 준비 중인 것이 26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공모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별로 필요하시면 말씀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주관 업무보다 부서 협조사항이 있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금요일 오후 늦게 늘어오는 바람에 제가 주목한 업무에 담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2호조 전산 입력과 관련하여 모든 국고보조 사업은 4월 21일까지 2호조 전산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단 퀼터 계획의 지역 자율 계정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꼭 입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에 있는 제2차 자체 투자심사 관련입니다. 저희 이해 추경은 6월 임시회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자체 투자임차 대상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4월 20일까지 저희 부서에 심사 의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차든 기획감사 담당관님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는 주간 업무 계획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창원 한마음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4월 22일 날 목요일 날 10시에 중앙회의실에서 갖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창원 한마음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의료 진료와 입원 그리고 간병료 등의 10% 할인 혜택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동 세계 엑스포 행사와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행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그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참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그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에 따른 수송과 안전 대책 그것을 보건소와 해부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령임을 감안해서 임대버스에는 성하차 도우미를 배치하고 접종센터에서도 안내 동미로 지원들과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은민지원들과 이장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성 국민을 대상으로 10% 할인 혜택도 해주시고 예. 우리 그 공릉세계 엑스포 관련돼서는 행사 지원도 해주시는 예, 걸로. 그렇게 좀 아 정말 고맙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이장님들도 고생하고 뭐 이런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쯤 이제 지금 해왔던 이런 방식이 맞나 고민도 한번 저는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몇 분으로 이렇게 한정돼 내려오면 그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업에 몇 분, 면에 몇 분 이렇게 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정해 내려오면 업이 뭐 업, 면이 뭐 어느 면, 마을이 뭐 어느 마을 이렇게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참 편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의 민원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한 1000분 정도라면 이제 거류나 동이나 어느 지역에 70회 이상이 몇 분 정도 되시면 그 지역을 싹 같이 한 번에 다 집중해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면의 면장님들이 또 민원을 제기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장님들에게 민원을 제기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소장님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음에 이번 주에 할 거 예. 감면을 좀 뺐거든요. 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백신 접종 맞겠다고 하셨다가 어느 순간 뭐 아드님한테 전화가 와서 맞지 말라는 둥 또 안 맞겠다고 했는데 또 자식들이 전화 와서 맞으라고 또 맞겠다는 둥 혼란과 혼선이 참 많이 빚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아무 소리 못하는 상황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도 기속 결산법인 소득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신고하고 8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됩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서나 우편,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예상 건수는 870여 건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 연장되어서 8월 1일까지 그 납부 기간이만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중 체납세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체납 징수팀에서 4월 13일자로 재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아마 대부분 안내문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압류나 시효 중단으로 보관된 지 다소 오래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은 가태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 시기를 놓쳐서 깜빡 잊고 있다가 안내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체납진수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재무과에서 연말에 고생했다고 연초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휴가 가고 할 때 그때 재무과는 다 잘 갔습니까? 예, 대부분이
예. 다 갔습니다. 아, 천만다행이네. 이번에 5월달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씩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못 갔다고 막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길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핵심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셨던 공모사업 총괄 현황에 대해서 예. 저희가 세부 공모 준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2021년도 4월까지 현재 4개 사업에 16억 1,700만 원을 공모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공모 내용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대형 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 정축 사업에 7억 원, 어린이집 취약 지역인 면지역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7억 9,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센터 온내에 중증장애인 공공연계 신규 일자리 마련 카페 설치 지원 사업에 8,500만 원, 예. 그리고 우리 군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 등 소양 교육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3,500만 원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지난 4월 2일 공모 확정되었으며 순수 국비 100%로 고성군 청소년들만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사업비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군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모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업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맨지역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모사업 하나금융재단 현지 실사가 4월 19일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 이게 선정된 게 이게 국비가 3,500만 원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아마 그때 윤지성 씨하고 설영일 씨가 네네, 그때 간장님. 아마 네네.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과별로 자그마한 거라도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걸 중심으로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3,500만 원짜리 저한테 부탁하기가 좀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대형초 생활예술지 사업이 7억인데 9월달 선정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면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장 실사 놓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소문에 상리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또 교육감님 포괄사비 5천만 원 이것은 이제 청소년 과장님이 상이라서 해준 겁니까 이거는? 그 100주년 행사에 아마 포괄사비 5천 이게 잘 내려오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철성고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교 16억 8천인가 해서 도교육청에 1억 얼마 붙여서 18억 그래서 아마 철성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대성초등 같은 경우는 교사동하고 서쪽 빌간인가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으로 27억 2천 정도 아마 대성초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그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본관이 아마 40년 이상 돼서 본관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개축하는 걸로 아마 이게 예산이 98억 2천 정도 98억 3천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것도 거의 정리 단계가 있는데 예산이 약간의 편차만 좀 있을 뿐이지 중앙고 같은 경우도 본관을 전체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걸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하일초와 철성초가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거죠. 아마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선정이 되는데 이게 아마 3,500, 7천만 원.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한 학교씩 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서 더 많은 학교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 지하에도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올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항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담회를 하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기숙사의 사감성 생님 인건비를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제가 이제 도교육청 언론에서 이 문제도 제가 좀 풀고 있는데 그게 큰 부담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항공고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사감성 인건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폐교 매각과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칙은 폐교는 전체적으로 고성군이 인수한다. 그거 가정으로 국가 공모사업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원칙 속에서 이렇게 교육청과 의논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까지 전체 11건의 국도비 14건을 포함하여 24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박물관에 2건 14억 원이고, 또 생태 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에 그 2년간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주민 설명회가 오늘 2시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이 24일 토요일 2시부터 대화연꽃공원 내에서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할 겁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 유튜브로 중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기 2560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이 4월 20일 토요일 날 6시 반에 송악동 고분군에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군수강 부탁을 드리자면 재정부 커뮤니티 개막식에 예. 그 김부겸 그 총리 예. 후보자님께서 예. 그 많은 시작을 주셨는데 예.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 영상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막식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야, 그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1시에 제가 김부겸 그때는 총리 내정자가 아니죠. 김부겸 개인적으로 행님한테 전화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기능관 준공식을 하는데 행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1시에 전화드렸는데 야야 1시 반에 청와대에서 연락 올 거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드렸던 말씀, 형님 그 다음 주 토요일 안 오셔도 되지만 총리 하시는 게 맞겠다. 총리 하시면서 고승구만 좀 챙겨봐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영상 와 그 쉽지 않을 건데야. 일단 그때는 전화 받던데 지금도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 부탁 참 어려운 부탁이네.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다 된 거죠. 여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에 공식적인 행사가 없다면 저희들도 막 참석만 하면 되는 겁니까? 특별히 뭐 인사말에 다른 건 준비 안 해도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송악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고성도 고성 간문을 좀 멋지게 만들어서 세계유산 뭐 문화의 도시 고성군에 오신 것을 뭐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좀 붙여보는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고성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송악동 고분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둔벙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둔벙도 똑같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면 둔벙과 송악동 고분군이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고성군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정부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 때 좀 다른 부서에서도 좀 우리 문화관광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끙끙 앓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과장님은 월급도 받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 수업료 좀 내시죠. 알겠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그 월급 받으면서도 계속 배워 나가면 그 좀 뭐 수업료라도 좀 내면서 소주라도 한 잔 사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같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아마 그 과에서도 이번에 또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14번 확진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좀 챙겨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영성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말로 그 노력 많이 했는데 에어돔은 전국에서 한 군데 뽑는데 저희들 2등 했습니다. 2등은 쓸모가 없대요.
전국의 그 많은 지자체들 경쟁을 해가지고 참 당연히 저는 될 거라 봤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2등을 했지만 떨어졌지만 2등도 참 저는 잘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호 과장 안 계시지만 그 직원분들 좀 격려도 좀 이렇게 해줄 필요는 있겠다. 꼭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떨어져도 그만큼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떨어졌지만은 스포츠 관광으로 국비 또 15억 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 정상호 과장님이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는가 15억 원 양이 안 차는가 많이 좀 이렇게 불만을 저한테 터뜨리던데 그 하여튼 정상호 과장님 눈높이를 더 좀 높일 필요는 더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드디어 이제 추석 장사 실험대회를 고성에서 하는 협약식을 내일 합니다. 더 재미나는 것은 추석 장사 실험대회를 하면 여자부 경기는 없습니다. 근데 고성군만 내년부터 여자부 경기까지 포함해서 추석 장사 실험대회를 그것도 3년간 하는 것으로 내일 협약식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의회에서는 보면 배상길 위원이 10,000명 실험 선수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이날 협약식 할 때 의장님하고 배상길 위원도 같이 와서 협약식 장소를 축하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촌유질 300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어촌유질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2019년 하이 이밤 제전항 사업에 131억, 2020년 거류당동항, 해화당항항, 하일동문항 3개 사업에 285억 원, 2021년 고성읍 신봉 사업에 84억 원을 확보하여 어촌유질 300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어촌유질 워밍업 사업에 지난 3월 삼산 포교항 동해 자부천 대천항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어촌유질 300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삼산 포교항 등 3개소와 신규로 신청한 3개소 등 총 6개항에 대해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2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진환경 양식업 육성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 그 새우 양식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올해 그 개척구 생산 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3월 선정되어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연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간 업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500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해양수산과가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산직이라는 전문직이 아니면서도 이 해양수산과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 정말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수산직 맡은 이 계장님들은 제대로 보고는 하고 지시를 하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 저는 이제 소수 직렬들끼리 좀 똘똘 뭉치고 자기 직렬 아닌 분들에게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는 뭐 숨기고 하는 이런 거는 해양수산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더니. 어촌유들 6개 항 준비하는 거죠. 예, 올해는 6개 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어촌유들이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연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올해 6개소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의항이 신청되어서 이렇게 우리 고성군 그 어촌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스마트 양식과 관련해서 간담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삼천부발전본부장 바로 연락이 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스마트 양식 사업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자기들이 고민한 안이 있다고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다라고 해서 수요일 날 5시에 올 겁니다. 제가 오면 정말 멋진 안들을 갖고 오면 저녁에 제가 소주 한 잔 대접도 하도록 하고 그 이제 REC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정호 의원이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고 네. 남동발전 사장님은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이사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동에서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수요일 날 제가 만나보고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상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헛일 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헛일. 저는 이제 항상 좀 의논도 좀 해주시고 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대는 변화가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핵심을 어디를 짚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헛일 안 하고 직원들이 제대로 되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판단이 저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솔직히 역대 어떤 군수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만만한 군수 별로 없다 아닙니까? 편안하게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판단을 볼 때는 이랬는데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또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만만한 군수는 없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진짜 헛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녹지 원가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해난 사업인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들었습니다. 총 5개 사업의 사업비는 56억입니다. 그중 저희까지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무장의 나눔길 조성은 대상지는 남산공원이고 구간은 1km입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최종 단계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25억으로 구 공수농장에 1.6헥타의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SOC 기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 개가물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산림청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사업도 신청을 해가 만약 2개의 공모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은 아마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센터 실내공원 조성 사업 자문단 회의를 내일 14시부터 센터 2층에서 합니다. 참석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그리고 군 업무 담당 등이며 내용은 금년도 대상지 현장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내 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현장 담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이었다 그죠? 청소년 센터원의 실내공원 조성하는 거 10억 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남산의 무장의 나눔길 10억짜리는 이것도 될 것 같았었는데 떨어졌던 거죠. 예, 최종 한 번 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청소년센터원의 실내공원 조성은 언제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저번 주에 예. 실설계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이제 구공술 운동장에 20억이 준비하시는 거죠? 예, 국비 20억, 공비 5억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가족센터 공모사업, 생활예술 사업 30억 7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구공술 운동 바로 옆에 문화원 바로 중간 이 지점에 그죠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그리고 여성애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쪽이 참 제대로 된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지공원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작년이었습니까? 남산의 동백숲 공원 조성했던 거. 예. 어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동백꽃이 많이 피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3년 넘어야 됩니까? 살짝 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야 안전하게 개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멋지게 되어 있을 거라고 마누라 꽃에서 갔더만은 전혀 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모사업 보고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재생의 유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공모 유형을 보면 대충 사전에 주거지 지원형, 그다음에 일반 권리형,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되어 있고 면적별, 사업비별, 사업기관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략계획지구를 송악지구, 송악고분군지구, 그다음에 성내지구, 서해지구, 그다음에 동해지구, 배둔지구 6개의 지구로 나눠서 연차별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주로 보시면은 작년에 선정된 송악고분군지구 유들 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건물 전체 철거를 완료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올해까지는 건축 설계를 완료한다는 개념입니다. 주요 거점 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유딜 사업이 작년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 무학 카페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펀 컨테이너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직기 비품 주변 공사 실내 인테리어 마치면 5월 말 정도 되면은 마을 조직 마을기업 위주로 해서 아마 시범 운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악지구의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올 4월 13일 저번 주에 LH하고 국토부에 국장님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 안전 골목길, 그다음에 화재 감시, 독거노인 모니터링 이런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내지구의 유딜 사업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을 해서 올 5월 13일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되겠습니다. 청년 콘텐츠를 연계를 해서 준비해서 신청해가지고 또 공모 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둔지구가 되겠습니다. 배둔지구는 도시대생 유딜 사업 예비 사업을 해가지고 3억 예산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조직 육성하고 지역 특화 음식 제조, 그 다음에 거점 공간 조성하고 요 예비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유딜 사업 해가지고 일반 근린형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167억 원입니다. 요거는 준공된 이후 지역에 대해서 내년 5월에 공모로 유행에 응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년 같으면은 3월하고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 사업을 접수를 받았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매년 5월에 한 차례만 받는 걸로 바뀌어서 내년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성내지구 교육 및 수료식을 고성박물관 1층에 목요일 날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참 많다, 그죠? 송악고분지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8억 3,3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이 성내지구가 61억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무학지구 선정되는 걸 보면서 무학마을 주민들이 정말 기뻐했던 것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내지구 부분도 잘 챙기고 송악고분지구도 좀 잘 챙겨주시고 송악동 고분군 옆에 이제 카페는 기초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럼 거의 5월달 되면은 거기 카페가 들어서는 겁니다. 5월 말 정도 되면은 아마 시범 운영. 거의 참여할 수 있다, 그죠?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제일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이 화장실 그리고 이제 카페였는데 화장실은 되었고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카페도 들어서는 걸로 된다, 그죠? 그리고 배둔 같은 경우는 예비 사업으로 3억 선정됐지만 전체적으로 167억인 거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본 사업에 167억을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도 행정직인데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 있으면. 밑에 계장님들은 다 잘 받쳐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들 열심히 다 도와서 열심히. 제가 이런 질문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대답이 똑같았어.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개발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건설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신농촌 협약인 거죠. 300억 플러스 지방비까지 합하면 428억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잘만 풀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1,000억, 2,000억짜리 사업도 될 수 있다고 하던데. 1차 되고 나면은 그죠. 이게 선정되면 고성이 어느 정도 지도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로 모든 부서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역할이 있으면 뭐든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지역건설업체 상생 방안도 논의를 한다라고 하던데 이제 저는 이제 농어촌공사에 너무 많은 요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농어촌공사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건축개발과 소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정되어 추진 중인 10,000명 청년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 10월 25일 날에 입주자 선정 면접을 통해서 모집 인원 5명 중 3명을 선발하였고 지금 결연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가 6월 29일 날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7월 초에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현재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도화 협의 중에 있고 예. 올 중에 착공하여 9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업무입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은 현재 고성읍 위계소에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개수면 청강 마을에 임대 희망하시는 분이 계셔서 임차인을 4월 19일부터 4월 30일 중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개수면 사무소나 건축개발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에서 작년부터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고성읍의 이계소를 조성해서 도심지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 고성군 3호 쌈지주차장은 하이맨 석지리 엄촌마을 384-11번지 366제곱미터 부지에 조성을 합니다. 이 엄촌마을은 조성부지 연접한 마을 해관을 포함하여 마을 내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쌈지주차장이 조성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촌마을 주민들 참 좋아하시겠다, 그죠? 네. 이거는 뭐 착수일로부터 25일간이니까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거다, 네. 그죠? 혹시 이제 얼마 전에 강도 영식 금강 4차 아파트 진입로 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라고 하던데 행정이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금요일 날에 예. 주민들하고 좀 언어를 했고 1차적으로 주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예. 행정에 책임지고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 단기간 해결이 안 되면은 점차적으로 단기간에 주민들이 큰 폐해를 안 보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진입로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참 행정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최대한 행정은 봐주려고 하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면 책임은 행정이 또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참 공무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건축개발과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우리 과장님 저녁 자리 한번 좀 이래 해주시면 4분 정도 앉아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여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해안면의 의료식탁 공장권은 이제 좀 정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반려위에 아직까지 추가 접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접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해주라 했는데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그게 좀 정리됐다고 봐도, 이제 과장님 그때는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맞는 게, 저는 요구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하부터 내고.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지점에서 저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상대방 입장은 배려 안 합니다. 특히 행정 입장은 배려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성부터 내게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런데 행정은 조금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이 좀 정리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보건소, 예. 보건소에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걸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사기간은 21일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8,500만 원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어르신 200명 대상으로 지역사회 노인 건강 측정 결과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오늘 평가를 하고 4월 26일 날 선정기간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 백신 접종 실시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75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혹시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이 빠져 있는 과 같은 경우는 일 처리를 할 때 그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이렇게 메꿔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충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하여튼 국장님들이 의논 잘 하셔서 그 이 부서에 일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부서가 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금은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상하게 됩니다. 그죠? 혹시 예. 괜찮은 저희가 되는 그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주무계장 역할은 또 계장이 대신 과장이 대신하면 되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문화관광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했던 시집이 고성영화관에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입니까? 그 윤여정 선생님의 미나리 상영을 하는데 고성 군민들은 이제 무료로 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성 구민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매를 직접 하고 국민 인정이 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김영국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저는 이제 11일부터 15일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시기에 좀 영화 관람 정도를 괜찮은 영화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면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이렇게 바람 씌운다 생각하고 영화도 한번 관람하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 이거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제가 시사성이 있는 영화가 나오면 고성군의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부회의를 영화를 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것 또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직원들과 함께 영화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 회의를 영화를 보면서 할 그때는 좀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업무에 좀 지장 없도록 뭐 이렇게 좀 고민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또 일과 시간에 또 영화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고성군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싶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했던 도전 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의논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하나의 저는 좋은 문화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런 행사를 좀 자주 해서 연말에 왕중왕전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우리 문예학교, 문예학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전 골든벨 이것도 하면은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은근히 경쟁하는 것 이것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이달 30일에 드디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고성군에 와서 우리 농산물 이렇게 계약하러 온답니다. 드디어 입점이 이제 신세계백화점 강남 본점에 우리의 농산물들이 이렇게 입점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해외도 좀 눈을 돌리고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우리 이옥순 씨입니까? 유통 담당.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 왜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데 군수는 자꾸 더 잘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를 못했답니다. 근데 2주 만에 깨달았다고, 2주일 만에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어. 2주 만에 깨달았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도리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좀 이제 오해가 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제 방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옥순 씨는 정말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신 거구나라고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군정혁신 쪽인데, 우리 유스 호스텔 공사와 관련해서는 고성 그린파워와 의논을 해서 이제 그린파워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1차적으로는. 그래서 고성 그린파워 의논이 잘 되면,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이제 정리가 좀 되면 그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일정도 한번 잡는 것이 저는 좋겠다. 우리의 입장 때문에 고성 그린파워 입장이 난처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파워 입장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지역업체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지역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일정 좀 잡아주시길. 저는 이제 전체 사업이 300억이 조금 잘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26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오로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이 준비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단, 근데 업체들끼리 가단 경쟁으로 인해서 의논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행정은 잘하려고 했지만은 업체들끼리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이 부분도 지역업체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고 또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은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부서는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님과 도의원 두 분 모셔서 고성군의 현안에 관해 보고 및 부탁하는 자리 1차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월평리의 도로 개선 문제 이런 게 참 잘 안 풀렸지 않습니까? 월평리에서 이제 철성초등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과정,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뭐 국회의원이 필요하니 그쪽이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 국토부 쪽에 관련된 국회의원은 제가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정도에 논의되고 있는 우리 가리비 군납, 계속적으로 1차로 80톤은 납품했지만은 이제 모든 군장병들이 고성군 가리비를 먹을 수 있게끔 아마 가을 정도에 가리비 군납과 관련돼서는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김민기 국방위원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해 주시면 그 국방위원 제가 오셔서 같이 의논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봐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위 국회의원 내려오라고 하면 되니까 기재위 국회의원과 같이 의논하고,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과 의논하고 난 뒤에 그 담당 보좌관을 소개해 주면 우리 담당 과장국장님들과 직접 소통하면 되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환경과나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도 한노위 국회의원들 연락해서 그분들 내려와서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의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그 도의 담당자들이 같이 배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도와 국회와 같이 풀어갈 수 있으니까, 고성군은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올라가서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 한번 모셔서 도 담당자끼리 같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동호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참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근데 아마
이종일 국장님 5월달 정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때 예. 반영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죠, 예. 아마 그러면 이게 아마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78억인데 지금 500억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500억 정도 사업을 어떤 용역을 했을 건데 기존의 용역대로 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곳이 고성의 명소 명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는 것. 이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을 푼다라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죠? 이 사업비를 통해서 아니면 더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왔으라도 마동와 간사지가 대한민국의 명물 명소가 좀 되면서 주말마다 몇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고성에 올 수 있는 곳, 조건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때 500억 플러스 알파 예산을 받아와서 제대로 좀 명소를 만드는 것, 이 과정에 문화관광과도 같이 좀 협력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제 재정국 기념관 준공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하는데, 이제 아까 김용국 과장 말씀하셨지만은 김부겸 총리 내정자는 아마 오지 못하는 걸로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행안부 장관 시절 때 김부겸 형이 없었으면 이 재정국 커뮤니티 센터는 착공도 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고성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대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정점식 의원님에게는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꼭 좀 참석해 주시라고. 그래, 그날 오실 분들은 지역구 의원이신 정점식 의원님도 오시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님도 오시겠다고 하시고, 원혜영 의원이 전에 사선 국회의원이었는가, 원혜영 의원도 오시고, 국회 사무총장님 하셨던 유인태 전 의원도 오신다고 합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오실 거고, 성효상 건축가, 이목상 미술가,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지사님도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아직 확답은 못 받았지만은 아마 지사님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인데 조정식 의원도 오시고, 문정복 의원은 국토위 아마 의원인데 문정복 의원도 오시고, 임병택 현 시흥시장, 김윤식 전 시장님도 다 오시는 걸로. 그리고 시흥시 합창단이 온다라는 겁니까? 예. 시흥시 합창단들과 이 유족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만의 행사는 아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TV로만 봤던 분들이 다 고성군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군에는 앞으로 오리사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AI로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고성군은 되었습니다. 통큰 결정해 주신 오리사육 농가에 전에도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실제로 경남도에서는 고성군의 사례를 중앙정부에도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성군의 모범 사례를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다른 언론에서는 고성군 사례를 알리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어떻게 개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끔 했냐고. 아마 이게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정으로 고마운 것은 본인들의 생업을 국민들을 위해 통 크게 포기하시면서 도리어 저보고는 미안하고 고맙다였습니다. 본인들이 평생 해왔던 생업을 포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보고는 도리어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이 핑 돌았는데, 저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대로 이분들 가족들끼리 다 모셔서 고마움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창호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들의 통 큰 결단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과는 상상도 하기 어렵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고성군 공무원들 평일에 연간에 골프 친 것이 언론에 나왔던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언론에 나올 거리도 아닌데 시기가 시기이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분들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골프 치러 간 것이 적절하다는 질문에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골프비, 즉 그린피를 누가 냈느냐 오해할 수도 있어서 감사 담당이 직접 그 골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개인별로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감사 담당은 정확하게 감사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 공무원 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느낀 생각만 좀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이 정보를 주었을 거다. 인사철만 되면 상대방 흠집 내려고 조직 사이가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누가 했더라 이 이야기를, 당신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의견을 말할 권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승군의 공무원들 수준은 저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봅니다. 당신의 말에 나는 동하기 어렵다. 당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고성 군민을 위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의 당신의 의견 또한 똑같이 나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은 고성군 공무원들은 저는 될 것이라 보고, 나의 생각과 좀 달라도 상대방의 생각도 동등하게 존중해 주는 문화. 민선 7기 고성군 정책의 핵심은 군민 행복을 위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간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